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신약 개발편에 이어서 실제 신약이 개발된 이후에 우리의 치료 현장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질환에 대해서 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 질환에는 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환이 이제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최근에 이 신약이 나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환우분들에게 이러한 신약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민들을 환자들도 하고 의사들도 하게 되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진단된 환자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들이 분명히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약들을 쓰면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걸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이 허가가 된 다음에 결국 건강보험을 이제 받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이 하나 개발될 때까지의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 개발할 때까지의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하든 그 개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개발하는데 1,000억이 들었으면은 최소한 약을 시판을 해서 그 이상은 팔아야 아무래도 손해를 덜 안 보는 거겠죠. 이 제약회사도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약을 팔아서 건강에 봉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인 개발 비용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특히 희귀한 질환일수록, 또 환자들이 많지 않은 질환일수록, 또 개발하기 까다로운 질환일수록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걸 다시 팔아서 회수할 만한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에 대한 약이 개발도 어렵고, 개발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약값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1,00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을 쓸 수 있는 환자가 연간 한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약값을 만약 1년 동안 시판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당 1억 원을 주고 팔아도 10년이 지나야지 겨우 본전을 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희귀한 질환일수록 개발을 사실 꺼리기도 하고, 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발한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약값을 비싸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FDA 승인도 받고 국내에 식품안전의약처 승인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사람에게 시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값이 만약에 한 달 쓰는데 1,000만 원짜리 약이다. 그럼 1년에 1억 원이다. 자, 고급 승용차 한 대 이상의 값을 1년 동안 지출하면서 이 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에 대한 제한 때문에 신약을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시판을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어떻게든지 건강보험을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겠는가를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정당성 심의에서 건정심이라는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건정심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각 질환별로 교수님,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유명한 저명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 보험을 해줄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건정심에서 1차적으로는 보험을 적용을 해줄까 말까도 고민을 하지만, 보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을 적용을 할지 그런 적응증도 결정을 하고요. 또 과거에는 이걸 보험을 해주느냐 보험을 안 해주냐로 끝냈다면은, 최근에는 보험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보험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나머지 돈을 내게 해주는 선별급여의 형태로도 해주기도 하고, 아예 고가의 약인데 도저히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돈을 내서 사라, 그래서 약을 써라 하는 법정 비급여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것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한 2, 3년 정도 한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한번 약을 판매하고 써봐라. 이제 그 결과 나중에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건강보험에서 투입한 비용 대비 그만큼의 환자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그런 비용 대비 가치의 효용성을 증명을 못하면은 허가를 취소한다. 이러한 조건부 승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건정심입니다. 물론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에 약값을 협상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건정심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건정심을 들어가기 전에도 약 가격에 대한 협상을 들어가는데, 대개 제약회사는 어쨌든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약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소비자 집단, 즉 환자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떻게든 약값을 낮춰서 환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약을 쓰고 싶어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건강보험은 해주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게 약값이 들어가면은 건강보험, 실제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는 9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이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약값을 어떻게 하든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 편을 들고 환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 교수들입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약을 쓸 때에 되도록이면은 비용을 적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용을 적게 해버리면은 제약회사가 아예 건강보험을 적용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의 신약을 도입을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든 도입을 하게끔 만들면서 환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공급하게 그 사이를 중재하고, 이 약이 정말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사 선생님, 혈액내과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어쨌든 그 두 개의 집단, 양 끝에 있는 집단들의 그 중간점을 적절히 찾아서 거기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하는 이 가격들이 실제 보면은 뭐 약별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특히 고가약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이러한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비용 가격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이 훨씬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환우단체에서 많은 압력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중재를 하는 의사들의 노력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제약회사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싸게 해주면 우리나라를 가격을 보고서 협상을 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가격을 이제 보고서 한국이 저렇게 싸게 했으니까 우리도 싸게 해줘라고 제약회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정한 가격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 그거보다 더 깎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줄다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좋은 약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장시키지 말고
이러한 고생스럽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들, 환우분들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환자분들이 걱정 없이 약을 쓸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혈액내과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사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약 허가부터 보험 여부 결정, 약관 협상까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약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약값이 비싼 이유에는 그 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약값을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값의 마진을, 즉 그 어떤 이윤을 남겨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윤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투여하는 고가약 같은 경우는 이윤은 없어요. 하지만 환우분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그러한 고가약들을 서슴없이 도입하고 또 그러한 고가약 도입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